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 그동안에는 이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이렇게 짝을 좀 이뤄봤었는데 이번에 짝을 좀 바꿔봤습니다. 젊은 진보와 보수 맞대결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는 여전히 젊은 보수의 자리에 위치하고 계시고 젊은 진보 대표로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파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녹색당의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지혜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우선 신지혜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녹색당 네. 신지혜입니다. 장혜찬 씨도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어때요? 이런 시사 토크, 이슈 토크에 저 이게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1대1로 나오는 것이 네. 매우 떨립니다. 잘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장혜찬 씨는 파트너로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몇 가지 검색을 좀 해보고 네. 이전에 나오셨던 것들을 봤는데요. 예. 말씀 너무 잘하시고 재밌던데요. 그래서 제가 초짜고 막내인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장혜찬 씨는 새 파트너가 마음에 듭니까? 네, 저는 사실 우리가 이슈 토크 주제로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신지혜 현상, 저는 녹색당 현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녹색당 현상에 대해서 하루를 다뤄봐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 분야나 안보 분야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되어 왔어요. 하지만 사회 문화 분야, 특히 이제 녹색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젠더 문제나 환경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보수 진보 사이의 토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들고 나온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 녹색당이 더 약진해서 사회 문화 영역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활발하고 건강하게 토론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은 훈훈하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이 시사 토크의 쟁점, 이슈 토크의 쟁점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쟁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멘 난민 문제. 지난 주말에도 찬성 집회,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본 입장부터 한 말씀씩 해보시죠. 장혜찬 씨부터. 저는 이거를 딱 무자르듯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불안감을 이만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사회 지도층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계속되는 언론 보도나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지식인들은 이 난민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마치 뭐 인권에 무감한 국제적인 감각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난민에 왜 거부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지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난민을 반대하는 여론을 세 가지로 나누면 경제, 여성, 문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난민들에게 이렇게 세금 지원하고 일자리 줘야 되느냐인 것이고 여성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치안 불안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 특유의 여성을 조금 세계 보편적인 인권 수준보다는 많이 낮게 대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의해서도 볼 수 있듯이 무슬림 출신 난민들이 현지 문화에 융화되기보다는 뭐 할랄 푸드를 고집한다던가 일하다가도 하루에 5번 기도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이 경제, 여성, 문화 세 가지 영역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데 네. 지금 윽박 지르듯이 제주도 난민 안 받는 사람들을 뭣도 모르는 사람들 취급하는 일각의 분위기가 오히려 난민 논란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별로 윽박지르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신지혜 씨는 난민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한 70m 앞두고 양측이 따로 두고 집회를 열었죠. 한쪽에서는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그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쪽에 집회가 훨씬 더 크고 그 예. 수가 더 많았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저는 하지만 뭐 싸울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한국은 난민 협약의 가입국입니다. 그렇죠. 그 유엔에 그 가입된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지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어떻게 인권을 지키고 세계 시민권들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그래서 난민법들을 이전 정부가 오히려 악용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 협약
협약만 가입해놓고 난민 협약만 가입해놓고 인권 국가라면서 면세우기용으로 계속 난민법도 채택하고 뭐 이랬지만 실질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건 없었죠. 오히려 난민들을 삭제해 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존재고 점차 더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윽박 지르면서 이분들을 데려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융합하면서 살 건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지 전방위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찬반의 문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단일 국가의 환상에서 넘어서서 포용력이 있고 인권을 지켜나가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받아들이는다는 전제로 그렇죠? 그렇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전제로 네. 그러나 규모라든지 등등을 더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장혜찬 씨가 아까 언급한 그 무슬림 출신이라서 문화적으로 뭐 융화되지 못하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 일정 정도 무슬림 공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한국 사회에 나와 다른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제 무슬림뿐만이 아니라 뭐 성소수자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타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랑 피부색이 다르면 문화가 다르면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진 않을지 폭력을 당하진 않을지 내가 이전처럼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사회가 불안해지면 어떡하지? 이 공포감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맞는 불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러니까 공공성도 제대로 담보되어 있지 않고 시민교육도 잘 안 돼 있으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 망한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깐깐하게 심사하겠다. 뭐 혹은 우리가 안 받겠다.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더 구체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꼼꼼한 대비책과 그 과정들을 설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책이 생기면 저는 시민들이 상상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적인 상상력.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난민들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난민이 우리가 되는 상상력. 그러니까 난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상상력. 좋습니다. 근데 기본 전제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잘 설계해달라는 얘기인데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지혜 씨가 말한 의견 중에서 좀 지적하고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단순히 이게 무슬림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이질적인 존재들에 대한 공포가 많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게 뭐 큰 틀에서 봤을 땐 맞는 이야기겠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의 여론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저는 어떤 무슬림이라는 특정한 문화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보고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동남아인들에 대한 차별이나 흑인 차별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희정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이를테면 흑인을 좀 희화화해서 부르는 흑형이라는 어떤 호칭조차도 이제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 레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무슬림은 아직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된 국민 다수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차치하고 온라인상의 여론을 보면 저는 정우성 씨가 그렇게 욕먹은 걸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공포감을 드러내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배척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또 단일 민족 신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특수한 어떤 분들이 그분들을 다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 바로 답해보세요. 유럽에서의 어떤 했던 것들을 두 분이 좀 봤기 자연스럽게 때문에 그런 토론해보세요. 것 같고 무슬림 포비아 현상 분명히 있어요.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이질적이냐를 두고 그 사회의 가장 이질적인 존재들을 약자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것이 분들이고요. 근데 이슬람 분들이 만약에 없어진다. 그럼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의 문화, 배제주의의 문화가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냐 아니냐 이런 건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이질적인 존재라도 다양성을 지니면서 더불어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과 확신을 정부가 시작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부터 지난 서울시장 선거 포스터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이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문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재희 씨는 아마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시니까 그런 문구를 쓰셨을 텐데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국내 여성들이 이런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치안 악화라던가
안 그래도 뭐 여성 인권 관련해서 우리가 몰카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난민들 특히나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을 좀 경시하는 문화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운전도 못하는 나라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이 페미니스트 여성 시장을 내세웠던 분으로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막연히 그냥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공포니까 국내 여성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인종들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이고 어떠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걸 뛰어넘기 위해선 그냥 개개인이 우리가 불안하면 안 돼. 우리는 저 사람들을 선하게 바라봐야 돼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 또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깐깐하게 심사하겠다는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500명이다, 1000명이다,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도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대책은 이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난민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시민교육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안전교육을 받을 것이며 그다음에 고용교육까지 받을 것인지 이런 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 시민들의 불안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는 난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논쟁을 이제 시작했지만 준비가 참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부의 탓은 아니고 이전 정부에서 난민법 뭐 발효하고 이런 것들도 성급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58만 명 넘었는데 그동안 20만 명 넘어가면 좀 스피디하게 답변하다가 지금 굉장히 청와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내야 할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난민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같은 경우는. 장해찬 씨는 그러니까 현재 세계 각국에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 자기네 나라에 찾아와서 난민 신청 받아달라 요청을 받으면 인정해주는 비율 있잖아요. 그 인정해주는 비율이 뭐 평균 한 30-40%가량 되는데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하고 난민법은 만들었지만 지난 10년 이상 우리가 인정한 비율이 불과 4.1%다. 여기에 기본을 두고 지금 아마 신지혜 씨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더 많이 받는 것이 이 어떤 의미에선 세계적 평균에 맞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장해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인정 비율이 평균적으로 4.1%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뭐 특별히 우리가 이거를 악용해서 있냐 아니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었냐 이게 아니라요. 난민들의 탈출 루트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프리카 중동에서 난민들이 발생을 하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중동의 인접 지역이 아니고 그동안 난민들이 탈출하는 주요 루트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유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그것이 대다수의 난민들이 선호하는 루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온다. 그러면 배는 일단 불가능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런 난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중해 배에 실려서 중간에 막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난민들과 다르게 경제적 난민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고 경제적 난민 같은 경우는 난민 조약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리적 특권이나 특성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을 때 우리의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걸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유럽과 비교해서 세계 평균과 비교해서 낮다고 볼 게 아니라 왜 낮은지 그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지혜 씨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그 심사하는 심사관도 너무나 적고 이에 대한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인한 사유일 것이다. 뭐 혹은 뭐 정치적으로 인한 사유일 것이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겠죠. 어쨌든 그들은 난민입니다. 전쟁이 내전으로 내전이 일어난 나라에서 왔든, 뭐 아니면은 뭐 그 정치범으로 몰렸었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갈박함 때문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넘어온 것이죠. 저는 그것들에 눈 감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4.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지만 여기 한국에서 인도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끔 허가해주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심사 대상자의 한 7.6%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적은 숫자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뭐 인도적 보호 혹은 보충적 보호 이런 조항을 들어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의료 지원이랑 노동 허가, 체류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예 취업 허가 외에는 사회적 지원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여행 증명서 같은 것도 발급되지 않아서 같이 입국한 가족들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거나 뭐 아예 뭐 고용 자체도 지속적으로 어렵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계속 보이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정부는 난민협약 가입했다, 난민법 만들었다로 생색만 내고 사실은 받기 싫어한 거 아니냐? 네, 이 말씀인 그렇죠. 거죠. 독일 난민 수가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장해찬 씨는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까지 온 난민들에게 문제가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경제적 난민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난민 인정 비율이 낮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난민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난민 심사관 비율이 뭐 36명, 37명 정도라고 하죠. 작년 예. 같은 경우 난민 신청자가 9,900명에 달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의 심사관 인력이 너무 적고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빨리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좀 심사를 해주고 어떻게 제2의 대안을 열어줘야 되는데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 뭐 이런 심사 자체도 심사의 공정성 자체도 시비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뭐 이 정부의 문제는 아니죠. 이전 정부부터 법만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촉발돼야 합니다만 뭐 정부도 그건 인정을 해서 네. 이 난민 평가원, 심사원 하는 것도 신설하겠다. 네. 그리고 또 인원도 더 확충시켜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이제 하고는 있는데 아직 준비가 부족했다는 건 두 분 다 인정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죠? 경제적 난민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은 어느 나라를 봐도 일단 난민 국제 조약에서 경제적 난민은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저 경제적 난민이라는 주장 표현에 대해서 신지혜 씨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경제적 난민이냐 아니냐를 지금 사실 경제적 난민이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이게 그거 같아요. 가짜 난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난민이냐 진짜 난민이냐를 가르는 순간 가짜를 골라내는 프레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짜 프레임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난민들을 봤었을 때 저 사람은 진정한 난민이 아니다. 불쌍하지 않다. 한국 사람보다 더 뭐 잘 산다. 한국의 극빈층보다 더 잘 산다. 이런 그 생각들이 편견들이 박혀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들을 근데 가짜 난민이냐 아니냐를 그 가르는 걸 넘어서서 한국이 숫자적으로 봐도 통계적으로 봐도 난민 협약국으로서 제대로 이 조약을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선 아마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 난민, 뭐 어떤 난민 그걸 다 가르지 않고 난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로 넘어가야 사실 이 문제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겠죠. 그럼 거르는 노력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거르는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강하다. 예, 한국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거의 한 10배 차이 납니다. 난민 그 인정 비율이요. 우리가 4% 그리고 한 38% 정도 되니까요. 세계적으로 평균이. 그러면 한국에선 이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떻게 걸러낼 거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이냐를 적응시킬 것이냐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겠죠. 장혜찬 씨는 더 엄격히 거르자는 거겠죠? 저는 뭐 제도와 인도적 지원,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뭐 최하의 생활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도 확충하고요. 네. 하지만 분명한 원칙 아래의 지원과 우리 국내 국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오는 난민들에 대해서 다른 이미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단순히 우리나라에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는다면 그게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인도적 지원책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난민을 걸러내는 확실한 심사 기준안 또한 동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 확실히 두 분의 판단 차이가 드러나는군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 난민 가르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일단 수용을 전제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주장. 아니다. 더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해서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쳐야 한다는 주장. 아마 이 둘 입장 사이 어딘가에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장혜찬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막 차단막을 치자는 것까지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한 이슈 토크였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